예, 후보자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후보자님께서는 19대 국회에 당선된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작권료, 인세, 강연료 등 여러 가지 소득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각 의원실로 이 재산 신고에 관한 서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신고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 2012년도 후보자께서 이 담쟁이란 책을 발간하셨는데 그 인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세 수입이 없었던 것입니까? 제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그 출판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선인세 명목으로 돈을 100만 원 지급했다고 네, 그렇게 출판사에서는 얘기를 네. 했고 종합소득세 소득 내역에는 이 금액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공동저서와 단독저서를 포함해서 약 70권의 책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들이 인세 수입 내역에 없습니다. 출판사에서는 후보자께 인세를 지급했음에도 후보자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강연료에 있어서도 소득신고를 누락했다고 추정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모 시청에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때 150만 원의 특강비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내역에는 없었습니다. 네. 또 신고 누락 이유뿐만 아니라 축소한 그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십니다만은 2012년도 한겨레 출판사가 발간한 책의 인세 지급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총 1,33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세상 소득금액은 250만 원이 빠져있는 1,0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후보자께서 종합소득세를 축소신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판사에서 저희 쪽으로 그 소득공제 출판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줍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주는 것은 전부 다 전산자료에 다 잡힙니다. 그리고 누락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강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전부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리고 그쪽에서 알려지지 않아서 잡히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드린 내용은 다 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바로 다 돈을 보내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소득 그 누락을 하거나 일부러 빠뜨리거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거 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편법으로 또 지방세와 소득세를 누락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서울의 구청에서 특강을 하고 1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은 그 소득세 지방세를 6만 6천 원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120만 원을 필요 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득을 30만 원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세금만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2시간짜리 강연을 하면서 120만 원을 경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소득이 30만 원 뿐이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세무사에 맡겨서 의원님처럼 저희도 다 세무사에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내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 빠짐없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소득세법 위반 의혹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후보자께서는 993방 그 보울의 그 별장에 대해서도
농지법을 위반하셨다고 그건 본인. 네.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60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에 네. 피임하셨습니다. 예. 이런 정황들이 우리 후보자께서는 과연 기본적인 중소도시이 희박한 것 아닌가 네. 하는 이러한 우려가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이런 점에 특히 유념해서 공부를 수행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농지법 또 제가 마당이 100평이 있는데 거기 밭이 지금 35평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밭 35평이 들어와 있는 줄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걸 원래 밭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해당 구청이나 뭐 시청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보내주지 않았거나 그쪽에 차고 또는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대로 그대로 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는데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실제로 누락된 게 있다든가 이러면 그래서 다시 또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대로 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제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이제 게임 관련해서 질의하던 것이 이제 미처 되지 못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큰 게임 업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 인디 업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게임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지고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 중소 인디 게임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게임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고용 여건 같은 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인식도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차지하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보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형태의 생각은 좀 바뀌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셧다운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게임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소 인디 업체 개발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분들이 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장벽들이 많아요. 그런 장벽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장벽들을 좀 없애주는 그런 정책을 좀 펴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셧다운 제가 말씀하셨는데 게임과 관련된 게임 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게임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주장이 다 100% 옳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방금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 게임 진흥을 해치는 방향으로 규제가 형성돼서는 좀 곤란한 거니까 그렇게 좀 꼭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온라인 결제 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허가 내줄 때 너네들 결제 한도 있어 없어 이거 보고서 사실은 규제를 하는 것이라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규제라고 이제 게임 이용자들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 이용자들이 갖는 가장 큰 게임에 대한 불만, 이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 가챠 시스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게임 이용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국산 게임에 대한 약간 불신을 좀 조장하는 그런 측면들을 좀 제공하는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게임의 어찌 보면 좀 질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보기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게임 업체들과 한번 상의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업체는 자율 규제를 하시겠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율 규제가 게임 이용자하고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뭔가 약간의 그 상호 조율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의 이제 의원님들과 게임 포럼을 조만간에 발족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용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게임 업체에 종사하실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게임 포럼을 좀 발족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문체부도 많은 좀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스포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안게임에 시범 사업 종목으로 e스포츠 종목이 포함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OCA죠. OCA가 아시안게임 2018년도 e스포츠 시범 종목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e스포츠 연맹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과 OCA가 손을 잡고 시범 종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벤에 게이머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따가 사이트 주소를 말씀드릴 테니까 장관이 되시면 꼭 실무실에서 게이머들의 의견을 하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장관 다 되신 것 같은. 아직 아니라는 거. 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726의 1번지에 아직 땅 갖고 계시죠? 예. 아버님은 그 인근의 땅을 이미 파셨죠? 네. 아버님은 일시물로 그 토지를 취득을 하셨고. 두 번에 나눠서. 우리 후보자는 5년에. 후보자는 분할 납부고 예. 아버지는 일시불로 이제 사셨다가 파셨죠. 3,900에 예, 사서 예, 5,100에 팔았어요. 왜 저 분할 납부를 하면서까지 이 땅을 사셨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아니, 토지공사의 얘기가 아니고 후보자께서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은 주변은 지금 다 다세대로 주택지입니다. 원래 용도대로 네. 다 건축이 됐는데 네. 후보자 땅만 네. 아직 공토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토로 둘 것을 네. 분할 납부하면서까지 왜냐하면 네. 여유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셨냐고요. 분양이 안 돼서 청주 시민들에게 토지공사가 계속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봐주시느라고 했는데요.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답변을 왜 사셨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오창 다 그쪽이 산소 있는 쪽인데요. 집 짓고 아버님하고 같이 늘 아버님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단독주택 같은 걸 짓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딴데 지금 다 원래 이 분양 네. 용도대로 그 다 시기가요. 지었는데 네, 시기가 저는 이거 분명히 도 후보자께서 어떤 뭐랄까요? 2000. 투기라기보다 투자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요. 말씀을 하시면. 네. 아니 웃지 마시고. 예. 그렇죠. 그 시기가요. 그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6.4배가 올랐어요. 네. 6.4배. 아직 모르고 계셨네? 그렇지 않을 텐데요.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5,900 정도에 샀는데 지금 한 1억 6천 정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아까 별장 있는 쪽은 본인이 이제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송기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교통법규 위반 여기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처음에 변명을 하실 때 7인승, 9인승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좀 옥렬한 변명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때도 그냥 깨끗하게 예. 나의 불찰이었다 생각.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에 답변은 그렇게 하셨죠. 처음에는 불찰이라고 7인승, 9인승 얘기하셨죠. 하셨잖아요. 제 불찰이라면 제 잘못이라는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먼저 김종 차관이 하도 체육회 통합을 추진해 나가서 저는 그 반대 입장에서 굉장히 그래서 많이 여권에서 오해도 사고 그랬는데 지금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아시죠? 예.
통합이라는 건 하부로부터 상부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상부에서 통합회장 뽑아버렸어요. 지금도 이 생체하고 생활체육하고 이 체육회하고 통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부 조직에서. 저는 그 후보자는 그 KOC와 생체하고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왜 했는지 조금 물어보긴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과연 이것이 우리 그 국민생활체육하고 국민의 어떤 건강의 질을 위해서 또 여가 선영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통합인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통합인지 장관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거의 정치적인 목적까지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저는 이거 한번 이번 정부에서 다시 심사숙고하셔갖고 이거 IOC 헌장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뭐 우리 안민석 의원 어디 가셨네. 알고 계시듯이 이 조항에 위배되는 일인데 우리가 밀어붙였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하도 오해를 받아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문체부 장관이 좀 예술인만 하지 말고 좀 체육인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전에 뭐 우리 이창동 장관이라든지 뭐 유인천 장관이라든지 도정환 후보자라든지 전부 예술인들 그러니까 그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하고 하니까 예술인 복지법 같은 것은 만들어졌는데 체육인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여기 여러 의원들께서 건설적인 질의를 하고 그 요청을 하는데 예술인 쪽에 조금 치우쳐져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술은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체육은 나이 먹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특별한 일이 없이 과거의 백마다 국기를 선양하는 데서 뛴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그러한 체육인 복지법. 네. 체육인 복지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이크 넣어줄 때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넣었어요. 어디? 더 하겠다. 아까 우리 김 간사할 때는 뭐 조심하게 여기. 예, 더 하십시오. 1분 더 드립니다. 예. 먼저 난 이것 때문에 먼저. 김정차관 있을 때 1차관 소관 업무와 2차관 소관 업무가 있는데 지금 저 차관으로 된 두 남차관인가요? 또 노차관한테 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관광이 문화 쪽에 있다가 체육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위치 시키자고. 네. 후보자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 1차관 소관으로 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좀 그것이 바로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이 업무의 어떤 그 협조라든지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이 문화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또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차관 때만 관광이 2차관 소관으로 갔고요. 그전에는 다 1차관 소관 업무였습니다. 저는 어제 그 청와대 그 상임위원장과 대통령 오찬에서 지금 우리나라 관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사드 문제 때문에도 이제 어려움이 이제 가중이 된 거지만은 그 이전에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추월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또 한일 간의 관계에서 봐도 그 무역 역조에 더해서 이 관광 역조도 아주 극심합니다. 작년 한 1년 동안에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 게 한 509만. 일본에서 우리를 방문한 것이 230만, 2배 이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관광청을 신설을 해서 이 관광 업무에 대해서 보다 집중력 있게 매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건의를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도 직접 어저께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뒤늦게라도 좀 추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본이 관광청을
설립하고 난 뒤에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고 또 뭐 한 2,4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관광 업무에. 그것이 관광청을 독립시켰을 때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도의 힘을 실어서 관광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차관이 주재한 차관급이 그 관광을 끌고 갔을 때 예산이라든가 뭐 또 국회와 법을 가지고서 또 협조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데서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런 기구에서 힘을 싣도록 할 것인지 지금 관광공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일본은 사실은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관광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 진두지휘하고 네, 가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관도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관광에 대해서. 그 관광 발전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은 장관이 그 체다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보면은. 너무 아래에다만 맡겨놓고 그냥 방치하고 말로는 뭐 관광 입국이네 뭐네 이렇게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장관 되시면은 장관께서도 직접 나서시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일자리 현황판 집무실에다 두고 하듯이 이 관광도 대통령께서 직접 끌어주셔야 이 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좀 국가의 중요 과제로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를 살리는데도 네. 대단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문제.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강길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방구대 안각화 보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요. 이 1971년도 발견돼 가지고 46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보존 대책을 마련 못하고 있는데 이건 뭐 국가적인 수치인과 동시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더구나 우리 후자께서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이거는 미술의 원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구대 암각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 뭐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련해서 울산시에서는 뭐 생태제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생태제방에 대한 그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사연댐 수위를 52m로 유지하면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그 실사도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7차 문화재위원회까지 계속 이 문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시고 대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 방법은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서 결국은 사연댐에 숨을 때 있으니까 사연댐 물을 빼서 수위 조절을 통해서 대신에 이제 우문댐에서 물을 7만 톤 이게 네. 코끼리 비슷하게 되니까 이 물을 안 주니까 또 울산시는 안 되니까 결국 생태제방 또 얘기한 거야. 그 사람 물만 준다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지난 3월에 위원장님하고 직접 현장도 다 방문을 하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2009년도 한성수 총리가 직접 주관해서 국토부 문화재청 이렇게 해서 맑은 공공 사업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웠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미 씨가 뭐 반대했는데 그때 구미 씨 반대는 그게 뭐 경제의 타당성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구미 씨가 반대하니까 AHP 지역 호응도가 부족하다가
그건 참 요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근데 그 운문댐은 사실상 이 국가에서 막은 댐이지, 경북도가 돈 내거나 대구시가 돈 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거는 낙동강 수계가 아니잖아요. 댐이니까 전혀 그 관계가 없는데, 그럼 다 대구시건 경북이건 말할 자격이 없는 건데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전 문화인이 진짜 들고 일어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인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요거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해결책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뭐 국토부 또 문화재청, 다 협의를 울산시, 해야지. 구미시 뭐 이렇게 다 협의를 통해서 공동 협의를 통해서 맑은 물 공급 사업까지 포함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교문에 와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문화재 청량 자격이고, 그거는 또 보존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는 이렇게 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이런 데는 감각이 없고 전혀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면 명색이 총리가 조정을 해놓은 걸 갖다가 그걸 문화재 청장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문화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총리실하고도 힘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다음에 직접 당사자가 우문댐 그거를 반대하니까 직접 지방자치단체장하고도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없어진 한글 글자 있잖아요. 4개. 예, 4개. 예, 4개하고 또 옛날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래 보면은 자음과 가로로 합체하는 병서법 없다 할 때 비읍시은 모양으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미음에서 옛날에 그 동그라미 밑으로 해가지고 이 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복원하면은 현재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R과 L이라든지 V, F 뭐 이런 외국어 표현 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거를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 세계화한다 그러고 어느 산업으로서도 굉장히 우리가 한류를 타고 여러 가지 이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급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 산업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기관을 통해서 직접 좀 지시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순경음 비읍하고 반치음 시옷은 음가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나머지 여린, 히읗, 꼭지 있는 이응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자만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 표기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는 학계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구기관이 연구를 했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네. 그냥 팽개쳐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태릉 선수촌장 아시죠? 네. 예, 태릉 선수촌장은 그동안 우리 스포츠 엘리트 체육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들이 보통 해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한체육회가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 체육과는 무관한 비경기 출신을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서 태릉 선수촌장으로 임명을 해서 체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거 들어주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촌장은 더하죠. 이 부촌장은 이 체육회장이 관련된 사적 단체의 회장 동생을 또 앉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 누군지 알죠? 네. 예? 예, 이렇게 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진실에 이은 체육의 제2의 또 사유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적절하지 않죠, 이거. 네. 예? 네. 근데 이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문체부가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걸 승인해 줬는데.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장관이 임명이 되면 예. 이 부분 농해위는 우려하시는 이 부분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가적으로 이게 체육의 사유와 국가 권력의 사유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홍역을 치렀는데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일은 안 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저 김동선 선수라고 아시죠? 승마 국가대표. 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아들인데 올 1월 달에 폭력행위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육회가 징계를 했는데 혐의는 분명히 폭력행위에 관한 혐의로 선고를 받았는데 체육회는 품위훼손이라는 이유로 징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 견책으로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일단 징계 양형 규정을 위반했죠. 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1년에서 3년 자격정지나 출전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봐준 거죠. 특히 폭력행위에 관한 경우는 이거는 감형 대상이 아니다. 정상 참작 규정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봐준 건데, 예? 이거는 어디 문체부 차원에서 이거는 재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징계에 대해서요? 네. 부당한 징계 의원님 아닙니까?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단체 스포츠 공정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징계 관련 규정을 공정하게 운영했는지 이런 건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대한체육회가 하여튼 우여곡절로 LED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된 거죠. 그죠? 네. 작년 1월 달에요. 지금 예산이 3,600억이나 됩니다. 근데 체육회 자체 예산은 2%밖에 안 됩니다. 90억. 예? 그렇다면은 이 대한체육회라는 거는 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정치적, 경제적 압력 등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체 예산이 2% 정도라면 이게 자율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더더군다나 지금 대한체육회 예산 편성 권한 누가 갖고 있습니까? 문체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집행 권한도 문체부가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체부 체육과 과장이 갖고 있죠. 그러면 체육과 과장이 지금 체육회장보다도 위상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적어도 IOC 헌장 정신에 따른다면 자율성, 독립성을 줘야 된다 그런다면 적어도 이 편성 권한, 집행 권한 이걸 체육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결산은 정확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이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아까 이 관광 얘기 나왔는데 이 관광 정책이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그동안 쭉 관광객 수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2015년부터 우리 역전이 됐죠. 역전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역전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1,700만, 일본은 2,400만, 이래서 700만 가까운 숫자가 일본이 더 외국 관광객이 더 많은 거죠. 네. 이렇게 된 거는 우리는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관광진흥 정책을 총괄하면서 진두지휘를 했죠. 그래서 목표를 2030년까지 3천만 명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10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민간 합동기구를 만들어서 박차를 가했죠. 예? 대규모 예산 투자도 하고 비자 규제도 완화하고 면세 혜택도 확대하고 숙박시설도 개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쫙쫙쫙 늘었죠.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조금 늘어나는 우리도 범정부적인 정말 큰 더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됐건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동의하고요.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컨트롤 타워가 저희로서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아까 아베 총리가 진두지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도의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의 랜드마크. 마땅히 딱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영국의
랜드마크 하면 런던 아이라고 이렇게 뭡니까? 3,500만이 1년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회전하는, 이게 회전 관람차죠. 네. 예? 우리도 이렇게 영국은 템즈강 주변에 그걸 만들었는데 우리도 한강을 끼고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북한까지도 볼 수 있는, 북한까지 겨냥한 그 다 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만든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관광에도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서울에 세워가지고 북한까지 보이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랜드마크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제안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하고 가까이 있고 북한도 가까이 있고. 네. 예. 예. 사실 일자리 현황판보다는 관광객 현황판이 훨씬 더 현실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관광이 늘어나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하면은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지. 일자리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관광객에 집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확실한 길이다. 잘 명심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곽상도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죠. 아이고, 정말 지겹네요. 지금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고 관광산업 도모하고 또 일자리도 늘리자고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제안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말씀 가만 들어보면은 5년 동안 그 법 묵혀놨다가 지금 이제 다급하니까 관광 수입 늘리고 뭐 하자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뭐 이게 여야 간에 논쟁이 됐던 법이긴 합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번 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자의 부인께서 2016년 3월 달에 한국교원대학교 강사로 채용이 되셨죠. 네. 이 당시 시간 강사 채용 지원자는 그 후보자 부인 한 명뿐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 후보자 부인께서는 어떤 경위로 이렇게 채용이 되신 분인가요? 여성학 전공자이고요. 어떻게 이런 그 강사 모집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강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한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거기 응모하게 되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 후보자께서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가운데 응시하기 전에 네. 후보자 주최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한 분 계시죠? 교원대 교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그분이 김한종 교수라고 있죠? 모르십니까? 그분은 역사학과 교수인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그 추천한 분 중에 보면은 교원대 교수 김한중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추천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예. 이것도 몰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김한중 이란 교수의 책도 그 후보자께서 더민주 의원들께 선물하고 일독을 권유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추천하고 나서 후보자한테 얘기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후보 추천 전에도 얘기한 적 없고 후보 추천 네. 이후에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까? 전혀. 예. 너무 표신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도 궁금한 게, 이분들이 역사학과 강사로 채용이 됐는데 어떻게 젠더 앤 섹슈얼리티라는 주제로 여성학에 대한 강의를 했죠? 그건 여성학 강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학과에서 채용을 전부 추천을 해서 역사학과 교수들이 추천서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했기 때문에 부인께 여쭤봤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관광자를 하는 그거를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어떤 경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거는 그전에도 대학 강의를 계속 했었고요. 그걸 전공하고 있고 또 그 관련 행정 경험도 있고 연구원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여성학 강의 하는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부인이 교원대 그 시간 강사로 나가시면 재주가 많다 어떻게 그렇게 갔냐고 부부간에 그 정도 대화하지 않습니까? 전혀 대화 안 하십니까? 네. 아, 그러시군요.
후보자가 재산이 5년 동안 국회의원이 네. 되고 5년 동안 총 10억 6천만 원 정도를 번 걸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순재산 남은 게 5억 5천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통계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재산이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재산이 5억 5천 정도까지 이게 벌 수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작년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지역구에 하면서 이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아버님이 저희 집을 아니요.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거래가로 이게 이제 환산이 실거래가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4천 정도가 늘어난 걸로 됩니다. 아니요. 살던 부동산이 늘어난 거하고 재산 늘어난 거는 전부 그러니까 다 재산이 늘어나는 했습니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액평가만 는 건 5천만 원이고 정치자금 1억 천 빼더라도 아니요. 정치자금으로 한 6,500 정도 되고요. 부동산을 팔면서 처음으로 22년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하면서 그게 실거래가로 신고되면서 자, 후보자님 1억 4천이 늘어납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세로 본인이 벌었다고 저작권료로 벌었다고 하는 게 3억 3천 정도 벌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기타 소득 등으로 해서 약 5억 이상이 지금 증가해 있습니다. 실제로. 네. 네. 후보자께서 이 재산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의문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이 는 거는 후보자가 인쇄받았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후보자 책을 사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쇄 수익이 늘고 그다음 둘째로 부인께서 교원대학에 취업해서 또 늘었습니다. 이게 시간 강사로 해서 74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늘었고 그 다음에 따님께서 문체부 산하기관에 들어가서, 문체부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1,200만 원 정도 근로소득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소득이 있는 데는 전부 우리 교문이 관련되어 있는 부처, 부석, 유관기관들 이런 데에서 주로 소득을 올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네. 인정하십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몇 권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 도서관에서 그렇게 사준 겁니까? 전국에 있는 도서관입니까? 그러면 전국에 공공도서관 1,000개하고 학교도서관 11,000개. 후보자님. 네. 답변을 원해나무 밑에 가서 답변 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책을 도서관에 내 책 사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문이 위원이 되고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이 됐으면은 이런 일이 인쇄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고 이런 일을 정리해야죠. 이게 정유자가 옛날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겠다고 한 취지 아닙니까? 도서관에 제 책을 구입해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요. 도서관에서 제 책을 구입했는지를 지금 알았습니다.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책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몰랐습니다. 왜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책이 어떻게 나오는 책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에서 1,000권, 2,000권 사는 게 아니라 한 권, 두 권 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교육부에서 얼마나 사고 어디에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가져가고 있다는 거 알죠? 아니, 그럼 교육청에서 사서 나눠줬다는 증거를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따 추가 질문을 하시죠. 아니, 조금. 자, 거시기, 우리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정중하게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반문 얻으시 하지 마시고, 또, 우리 각상도 의원님께서도, 너무 이렇게 애단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좀 가라앉으셔서, 잘 답변을 해주시고, 예.
아니 또 아니 우리 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너무 이렇게 애단을 하고 또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또 자 장례를 정리해 주시고요.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요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또 질문을 또 저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서로 잘 자중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해충돌방지법하고 관련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다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해충돌되는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김석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탈세하고도 관련이 있는 듯이 지금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맞다고 하면은 재산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10억 얼마를 벌고 5억 5천만 원 정도 순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탈세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되는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탈세로 인해서도 이만한 이런 재산 증식이 됐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소명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따가 사이트 주소를 말씀드릴 테니까 예. 장관이 되시면 꼭 네네. 실무실에서 게임 의견을 하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장관 다 되신 것 같은. 아직 아니라는 거. 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726의 1번지에 아직 땅 갖고 계시죠? 예. 아버님은 그 인근의 땅을 이미 파셨죠? 네. 아버님은 일시물로 그 토지를 취득을 하셨고, 두 번에 나눠서. 우리 후보자는 5년에. 후보자는 분할 납부고, 예. 아버지는 일시불로 이제 사셨다가 파셨죠. 3,900에 예, 사서 예, 5,100에 팔았어요. 왜 분할 납부를 하면서까지 이 땅을 사셨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아니, 토지공사의 얘기가 아니고 후보자께서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은 주변은 지금 다 다세대로 주택지입니다. 원래 용도대로 네. 다 건축이 됐는데 네. 후보자 땅만 네. 아직 공토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토로 둘 것을 네. 분할 납부하면서까지 왜냐하면 네. 여유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셨냐고요. 분양이 안 돼서 청주 시민들에게 토지공사가 계속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봐주시느라고 한 건 어쨌든,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답변을 왜 사셨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오창 다 그쪽이 산소 있는 쪽인데요. 집 짓고 아버님하고 같이 늘 아버님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단독주택 같은 걸 짓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딴데 지금 다 원래 이 분양 네. 용도대로 그 다 시기가요. 지었는데 네, 시기가 저는 이거 분명히 도 후보자께서 어떤 뭐랄까요? 2000. 투기라기보다 투자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요. 말씀을 하시면. 네. 아니 웃지 마시고. 예. 그렇죠. 그 시기가요. 그러고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6.4배가 올랐어요. 네. 6.4배. 아직 모르고 계셨네? 그렇지 않을 텐데요.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5,900 정도에 샀는데 지금 한 1억 6천 정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아까 별장 있는 쪽은 본인이 이제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송기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교통법규 위반, 여기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처음에 변명을 하실 때 7인승, 9인승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좀 옥렬한 변명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때도 그냥 깨끗하게 예. 나의 불찰이었다 생각합니다. 소득공제 출판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보내줍니다. 원천 징수를 하고 보내주는 것은 전부 다 전산 자료에 다 잡힙니다. 그리고 누락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강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 징수를 하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전부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천 징수하지 않고
그리고 그쪽에서 알려지지 않아서 잡히지 않은 예, 케이스가 제가 되겠습니다. 지적드린 내용은 다 그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바로 다 돈을 보내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소득 예, 그 누락을 하거나 일부러 빠뜨리거나 할 수 있을 이 정도로 어떤 거 빼자 강연료와 이렇게 할 수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편법으로 또 지방세와 소득세를 누락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서울의 뭐 구청에서 특강을 하고 1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은 그 소득세 지방세를 6만 6천 원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120만 원을 필요 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득을 30만 원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세금만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2시간짜리 강연을 하면서 120만 원을 경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소득이 30만 원 뿐이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세무사에 맡겨서 의원님처럼 저희도 다 세무사에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내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 빠짐없이 자료를 다시 한번 네,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제가 지금 이제 소득세법 위반 의혹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후보자께서는 993방 그 보울의 그 별장에 대해서도 농지법을 위반하셨다고 그건 본인. 네.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60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에 네. 피임하셨습니다. 예. 이런 정황들이 우리 후보자께서는 과연 기본적인 중소도시이 희박한 것 아닌가 네. 하는 이러한 우려가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이런 점에 특히 유념해서 공부를 수행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농지법 또 제가 마당이 100평이 있는데 거기 밭이 지금 35평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밭 35평이 들어와 있는지를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걸 원래 밭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해당 구청이나 뭐 시청에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보내주지 않았거나 그쪽에 차고 또는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대로 그대로 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는데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실제로 누락된 게 있다든가 이러면 그래서 다시 또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대로 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제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이제 게임 관련해서 질의하던 것이 이제 미처 되지 못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큰 게임 업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 인디 업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게임 산업이 허리가 튼튼해지고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 중소 인디 게임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게임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고용 여건 같은 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인식도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차지하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보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형태의 생각은 좀 바뀌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셧다운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게임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소 인디 업체 개발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분들이 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장벽들이 많아요. 그런 장벽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장벽들을 좀 없애주는 그런 정책을 좀 펴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그 셧다운제 가서 말씀하셨는데 게임과 관련된 그 게임 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게임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주장이 다 100% 옳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 게임 지능을 해치는 방향으로 규제가 형성돼서는 좀 곤란한 거니까 그렇게 좀 꼭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온라인 그 결제 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허가 내줄 때 너네들 결제 한도 있어 없어 이거 보고서 사실은 규제를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규제라고 이제 게임 이용자들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 이용자들이 갖는 가장 큰 게임에 대한 불만, 이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확률형 아이템, 뭐 가챠 시스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게임 이용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국산 게임에 대한 약간 불신을 좀 조장하는 그런 측면들을 좀 제공하는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게임의 어찌 보면 좀 질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보기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게임 업체들과 한번 상의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업체는 자율 규제를 하시겠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자율 규제가 게임 이용자하고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뭔가 약간의 상호 조율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의 이제 의원님들과 게임 포럼을 조만간에 발족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용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게임 업체에 종사하실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게임 포럼을 좀 발족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문체부도 많은 좀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스포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안게임에 시범 사업 종목으로 e스포츠 종목이 포함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OCA죠. OCA가 아시안게임 2018년도 e스포츠 시범 종목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e스포츠 연맹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과 OCA가 손을 잡고 시범 종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벤에 게이머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후보자님께 질문. 네, 후보자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19대 국회에 당선된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작권료, 인세, 강연료 등 여러 가지 소득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각 의원실로 이 재산 신고에 관한 서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신고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2012년도 후보자께서 이 담쟁이란 책을 발간하셨는데 인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세 수입이 없었던 것입니까? 제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출판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선인세 명목으로 돈을 100만 원 지급했다고 그렇게 출판사에서는 얘기를 했고 종합소득세 소득 내역에는 이 금액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공동저서와 단독저서를 포함해서 약 70권의 책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들이 인세 수입 내역에 없습니다. 출판사에서는 후보자께 인세를 지급했음에도 후보자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강연료에 있어서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추정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모 시청에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때 150만 원의 특강비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내역에는 없었습니다. 네. 또 신고 누락 의혹뿐만 아니라 축소한 그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십니다만은 2012년도 한겨레 출판사가 발간한 책의 인쇄 지급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총 1,33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세상 소득금액은 250만 원이 빠져있는 1,0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후보자께서 종합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판사에서 저희 쪽으로